자,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저는 작년 연간 베스트 대상을 받았는데, 연간 베스트 상을 받았는데, 자, 그런 좋은 투자 전략을 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께 어떤 좋은 전략을 할 수 있을지 매일 같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써요. 근데 저는 혼자서 이 증권사 리포트처럼 방정한 양식으로 뭐 희망이나 또는 유망 섹터, 유망 테마, 그리고 이제 오늘장 공략주에서 오공조라는 타이틀로 이제 종목을 공략합니다. 근데 그런 종목 중에서 최근에 급등을 했던 셀바스 AI나 또는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200%, 300% 올라가는 종목들도 리포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승 초기에. 그래서 저는 항상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을까? 그 전략을 이제 국고처에서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또 AI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나오죠. 그래서 의료용 AI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모아 데이터, 장중에 한 14%까지 올라갔고, 오늘 이제 브리지텍은 저 보합선에서 시작을 해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는데, 자, 오늘 방송에서도 다음 주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망 섹터, 유망 종목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시청자분들께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지점에서 셀바스 AI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 400% 가까이 올라가는 기업 통했습니다. 중간에 뭐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는 여기서 시작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말 드라마틱한 장세가 열리고 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항상 상승 초기만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초기에 잘 올라가는 종목은 살살 달려서 이 시세의 끝자락까지 먹는 전략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중간에 보면 이제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제시해드렸는데 보합선에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하시면 돼요. 하나는 상승 초기 바닥권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공략을 하고, 그다음 최근에 그 올라가는 섹터만 잘 올라갑니다. 이제 이런 장세를 주마가편 장세라고 하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그러니까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을 충분히 눌림목을 주면 공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략하는 방법도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최근에 이제 역시 주도주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에코프로처럼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한 200%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섹터들을 주도적으로 공략을 하고, 중간에 그 테마가 형성이 되면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면 요즘 시장에서도 짭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유망 섹터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상형은 여러분들이다. 그렇지만 굳이 이제 아이들 중에서 찾아본다면 로제다. 그래서 로봇주나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래서 로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로봇 AI, 우리 대통령이 이제 당선일 때부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인터넷 강국을 넘어서 AI 강국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모든 국방이나 또 행정이나 의료나 이런 것들이 다들 AI로 엮인다. 최근에 AI 관련주들 보면 대부분 뭐 AI로 엮이게 되면 대부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자, 그것도 이 바닥권에서 300%, 200%, 4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바로 상승 초기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이고, 그런 전략을 시청자분들에게 들었기 때문인데,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이오가 가야 시장이 가고 투자자가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약세장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약 바이오주에서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보존은 오피란제 주사제를 한국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를 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또 관계회사 텔콘 RF 제약이나 비보진 제약 같은 종목도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메디톡스가 또 갑자기 급등이 나왔었죠. 대웅 제약하고 이제 서로 보톡스 관련해서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톡스 균주가 메디톡스 소송 이 특허를 침해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메디톡스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또 대웅제약은 약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중국인들이 탈모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층에서도 탈모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탈모 원료를 가지고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려고 하는 안트로젠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특히 저는 아주 중요한 마중물을 이제 HLB라고 보는 거예요. HLB는 인공간 이런 사업을 하고 임상탄상을 진행하는 간암 치료제를 하는데 이 회사가 원래는 이제 선박 회사였어요. 그래서 타이거 우주가 타는 그 요트 있죠. 이걸 만드는 회사를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바이오 회사로 이제 키웠는데 그 회사를 이제는 분할을 하겠다는 거죠. 물적 분할을 해서 선박 산업 떼어놓고 우리가 바이오 쪽에 집중을 하겠다. 이것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 결국은 이제는 슬슬 바이오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바이오를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울상이죠. 왜 울상입니까? KRS 300 헬스케어 지수 보면 2%밖에 안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코스닥, 코스피는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10%, 12% 올라왔단 말이에요. 짜증이 날 법도 하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좋아질 테니까요. 왜 그럼 이렇게 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이냐? 일단 글로벌 긴축 규제에 있다 보니 바이오주들이 실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저런 것들 투자해서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겠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서 통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왜 올랐을까요? 제가 AI 관련주는 우리 정부의 AI 강국 어떤 캐치프레이즈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뭐 글로벌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장률이 떨어진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머신러닝이나 5G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AI.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삽질을 100번 하는 것보다는 포크레인으로 한 방 뜨는 게 낫다. 그래서 올렸는데 결국은 최근에 이제 챗 GPT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이 검은머리 외국인이 돼서 우리에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확인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글로벌이 하나다. 그래서 글로벌 보이지 않는 국제 자본가들이 중국 시장에도 우리 시장에 핸들링하고 있고 심지어는 테마 시장까지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강력한 테마가 형성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 이제 꾹꾹 눌러놨는데 이제부터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있죠. 조만간 이제 경칩도 다가오는데 개구리가 폴짝 뛸 때 보면 어때요? 한껏 웅크리다가 팡 뛰죠. 자, 그것처럼 하락하는 기간이 긴 만큼 앞으로 올라가는 속도도 강한 탄력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 보세요. HLB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걸 보면 바이오주들은 이제 강한 움직임이 나죠. 그리고 바이오주는요, 스토드 한 방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거죠. 그냥 올라가면 상한가 한두 방은 기본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좋다. 대신 이제 우리가 2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코스닥 제약 지수가 3년 연속 하락을 한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지수 대비 언더퍼폼한 경우는 없다. 그러면 이제는 올해는 좋아진다.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도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때는 실적이 안 좋은 건 좀 피해야 돼요. 옛날에는 뭐 임상만 잘 되면 그런 거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또 기술 수출을 하고 또 기술 수출을 해서 한미약품처럼 이렇게 반환 의무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반환 의무가 없는 마일스톤을 받고 그게 실적으로 찍히고 그래서 임상 또 파이프라인이 좋고 이런 기업들이 강력한 랠리가 나옵니다. 그런 종목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약바이오가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최근에 못 갔어요?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것만 있었지 특별한 학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3월 달부터는 학회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일단 크론병, 알츠하이머, 또 파킨슨병, 그다음 폐학회, 또 암학회 이렇게 줄줄이 학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학회 이제 참석하는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 들어오고 뭐 기술 수출도 하고 MOU도 체결하고 이런 식으로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시장의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최근에 코스피가 강해졌던 것은 CPI가 약화되면서 환플레이를 하는 그리고 익스포즈를 줄이는 자금들이 코스피에 들어왔고 삼성이 올라가니 삼성 올라가네 그러면 키맞추기 상승이 나와야 되겠네 해서 코스피 내 업종 순환매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갑자기 CPI가 또 둔화되면서 탄력이 이제는 안 되겠다. 그 사이에 이제 테슬라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야, 그럼 테슬라 올라가면 우리 2차 전지도 올라가겠네. 근데 2차 전지는 공매도로 많이 때려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쇼커버가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더 탄력을 받고 2차 전지가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증권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2차 전지 예봉이 약간 둔화됐네. 날카로운 그런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이야기죠. 자, 왜 그랬습니까? 금리 인상 기조가 다시 또 재구부하게 되고 있고 자, 그 사이에 또 물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튀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성장주들이 약간 약세를 보인다고요. 그런데 GDP 성장률이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도 유일하게 올라가는 섹터가 있어요. 어디 있죠? 제약 바이오텍 쪽입니다. 자, 우리가 돈 없다고 약 안 먹고 또 치료 안 합니까? 그게 아니죠. 앞으로는 이 제약 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포문을 영상의학회에서 엽니다. 당장 다음 주에 열어요. 최근에 루닛이나 또는 이 뷰노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짝 양봉을 뽑아 올렸고 뷰노는 상한가까지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던 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영상의학회 하는데 여기에 이제 초록을 공개하고 이런 기업들이라고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유방암이나 이런 쪽에 많이 걸리죠. 근데 이 의사가 이 잘못해서 오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층 촬영술이나 아니면 이걸 이제 분석하는 솔루션을 다들 기기가 한다는 거죠. AI가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로 엮이는 쪽은 모든 올라가는 거죠. 뭐 미원년이든 아니면 의학 쪽이든 아니면 뭐 국방 쪽이든 다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뷰노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의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에 강력한 랠리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실 거 뭐냐면 주식은 쉽게 해야 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그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막 복잡한 수치 계산하고 절대 안 됩니다. 자, 쉽게 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파란 굵은 선이 21선인데 21선에서 5선, 10선, 이게 10선이고 이게 5선인데 이런 고구마가 누워있는 모양이 나오면 주가가는 강하게 튀어 올라간다는 거죠.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요. 고구마 이렇게 생겼잖아요. 위에 고구마 순이 있고 또 고구마 뿌리가 있죠. 이걸 뉘어놓으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마른 목골 이렇게 뉘어놓은 것처럼. 자, 그래서 이 관련주들은 이미 주가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최근에 바이오주 경향을 보면 먼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크론병 학회도 조만간 열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크론병 관련주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크론병이 요즘에 10배 정도, 10년 사이에 4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왜 늘었을까요? 젊은 층에서 생활 습관이 서구화됐죠. 그러면서 대장 질환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이제 크론병 그러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자, 뉴욕에 있는 마운튼 시나이 병원의 이제 의사가 이 병을 이제 제일 먼저 발견했는데 자기 이름을 따서 크론병이에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원래 이제 병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크론병이라는 것은 이제 난치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걸 치료할 때 보면 이제 면역 액제제를 많이 투여를 한다고요. 그래서 증상을 줄여주는, 염증을 줄여주는 쪽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정맥에다 주사를 하는 게 이제 레미케이드나 렘시마, 자가주사제, 이제 휴미라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혈액의 음성 반응이 나와야만 이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걸 하면 근육이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해요. 그래서 헬스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좋지가 않죠. 크론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 부작용도 심하고 하니까 돼지 편충알을 복용하게 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요? 자, 우리 국내 기술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에픽스가 이제 출사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주로 이제 셀트리온 그룹줄이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 그룹줄이 이제 궤양성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을 1년 이상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유럽에서 이제 드디어 램시마 ICC를 이제 출시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고 또 유럽 발매에 맞춰서 이제 이쪽에 좀 총력전을 펼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종목이 있어요. 뭐 동아 소시오홀딩스나 강스텐 바이오텍이나 셀리버리 안트로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다 올라가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게 두 종목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크론병이 이제 그 대장에 주로 이제 많이 형성이 되는데 입에서 항문까지 이 사이에서 이제 염증 질환을 크론병이라고 하는데 주로 보면 다 장에서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장에서는 이제 천공이 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천공 질환에 잘 맞는 지방류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안트로젠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다고요. 그리고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염증성 신약을 이제 이쪽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어떤 학회가 열리거나 어떤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종목이 맞냐? 사실 이제 셀트리온은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기간 조정 거치고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크게 예전에 셀트리온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제2의 셀트리온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선발적으로 공략을 해야지 이제 셀트리온은 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습니다. 자, 그럼 강스텐 바이오텍도 보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죠. 근데 바이오주가 무서운 게 뭐냐면 미리 선점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상한가 한두 방, 두세 방은 금방 뽑아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따라갈 수는 없다. 자, 아까 그 학회, 방사선 학회나 또는 이번 크론병 관련주를 보면 어때요? 대부분 먼저 움직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바이오 관련주를 말씀드릴 때 앞으로 좀 기간이 남은 학회나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바이오 섹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선점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 분야가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치료제입니다. 자,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꿀팁 하나, 우리가 치매, 알츠하이머, 뭐 파킨슨병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 치매는 그 질환 명칭이 아니라 이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나 이런 것들을 모두 통칭하는 그런 용어예요, 용어.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나 이 파킨슨병 이것도 좀 헷갈리는데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뇌 표면에서 뇌 중심으로 좀 깊숙이 침투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지작용이 좀 떨어지고 뇌 깊숙이 침투하게 되면 이제 그 운동 장애가 좀 있게 됩니다. 근데 파킨슨병은 반대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손발 떨림이 있죠. 그래서 뭐 파리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자 이런 알리도 손을 이렇게 떠는 게 파킨슨병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치료 학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 관련 치료제들이 이제 얼마만큼 성과를 냈고 또 AD 면역요법이나 아니면 항타요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복잡한 거 빼고 결국에는 학회에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기술 수출이나 MOU를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초록을 공개했는데 또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강한 움직임이 나온다고요. 어떤 기업은 1조 원 기술 수출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 관련주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드렸고 이 중에서 또 강하게 튀어오를 종목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시면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 최초의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지금 임상 상산했는데 결과가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레카네밥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어떤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면 이제 시장의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근데 이 레카네밥이나 도나네밥 이런 모든 것들이 항체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출시가 되려면 이제 위탁 생산을 해야 된다고. 그런 기업들이 어디입니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또 파킨슨병 치료제가 시장에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가 진행을 하고 있는 임상인데 뇌 투과율이 안 좋아요. 1.5%나 0.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 이거 엄청나게 좋은 투과율을 보인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BBB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혈류 장벽 이걸 이제 블러드 브레인 베어리어 이제 이렇게 해서 BBB라고 하는데 이쪽에 뇌 투과율이 아주 좋은 기업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츠하이머 관련주들 중에서 뭐 젠백스는 좀 슈팅이 나왔고 그다음 메디프로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나서 강력한 상승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에너지를 응집하는 과정이 있고 네이처셀은 움직임이 좀 가팔라지고 있는데 나머지 것은 잘 옥석을 가려야 돼요.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요즘에도 보면 AI 관련주들도 특정한 몇 종목만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따라가다가 그 대장주가 꺾이게 되면 이제 또 조정을 받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먼저 조용할 때 사야 된다. 그리고 대장주를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알츠하이머 관련주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국내 신약들 보면 연매출 1000억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국내 신약이 29개가 이제 처방을 하는데 그 중에서 1000억 이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K바이오가 앞으로 좋아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의 육성 정책이 뭐예요? K바이오 쪽에 펀드 5천억을 조성해 보자. 그래서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쪽이 있는데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애들 돌봐야 되고 또 애들 교육비도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전 국민이 고령화 시대에서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서 AI를 일상화하자 이런 프로젝트를 6월까지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완료를. 그렇게 되면 이제 AI 관련주나 아니면 AI 관련주 중에서 의료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바이오헬스 쪽에 20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쪽에 보면 뭐 디지털화나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난치성이나 희귀질환 또 첨단 첨생법 이런 쪽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거 보시면 상반기에 뇌융합 기술 개발을 위한 뇌연구 촉진법을 한대요. 최근에 뇌 쪽에 관련된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럼 아까 그 3, 4월 달에 진행이 될 파킨슨병이나 또는 이쪽 치료제들이나 이런 학회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연계가 돼서 이런 쪽에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타 뭐 바이오 혁신을 이루는 파운드리나 아니면 래퍼브 이런 이제 흐름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잡한 거 빼고 순환매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국제 자본가들은 한 통속이 돼서 순환매를 돌립니다. 우리는 순진한 마음으로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은 지고지순하게, 주식은 바람둥이처럼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좋은 분들은 지고지순한 사랑을 합니다. 주식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식은 딱 움직이는 그 한 달 구간에 또는 한두 달 구간에만 공략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놓자. 보관비도 안 드는데 굳이 내가 들고 있어서 용광로로 끌어안고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자금을 잘 보자고요. 외국인이 샀고 기관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외국인 자금 뭐예요? 중국의 익스포즈를 줄이고 환플레이라는 투자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형주로 들어왔는데 이제 코스피가 그 CPI가 탄력이 둔화되면서 풍선 효과를 발휘했죠. 코스닥으로 이제 자금이 몰렸어요. 왜냐하면 그 전기차 관련주들이 테슬라 가격이 인하하면서 이제 흐름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옮겨갔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그 코스닥으로 갔던 2차 전지도 어떤 상승세 예봉이 좀 꺾이고 있다. 앞으로 금리도 올려야 되고 환율도 올라가고 이런 시대에서는 어떤 쪽이 좋냐? GDP 성장률이 하락 국면에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아프다고 약 안 먹고 치료 안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 왕의 귀환의 시대는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국제 자본가들이 순환매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고처를 통해서 뜬금없이 AI를 말씀드리고 또는 로봇을 말씀드리고 갑자기 또 어느 순간에는 XR 관련주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약세장을 이겨내는 비책은 뭐냐?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텐버거 종목 공략하면 된다. 지금은 한 방을 노려야 되는 때라고요. 왜? 한 방이 잘 나오니까 저 투수가 치기 좋은 직구를 던져요. 그러니까 한 방을 날리기가 좋아요. 그래서 텐베거를 노리고 그게 어렵다면 원베거, 투베거, 반베거도 좋다. 그래서 미국 여행하려면 꼭 우리 햄버거 맛집 들리듯이 한국경제 2022년도 연간 베스트 그리고 증권사처럼 리포트를 쓰는 이런 베거 맛집이 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전략을 드렸는데 올해 제가 뜬금없이 그랬잖아요. 드라마틱한 장세가 열릴 것이다. 맥베트 퍼센트 올라가는 종목이 생길 것이다. 실제로 그런 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힌트 매매했던 내역인데 모아 데이터 반배가 나왔습니다. 한 50%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오늘 장중에 저는 그냥 중간에 대충 사요. 맛집은 손님이 많은데 일일이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장이. 근데 저는 그냥 대강 사나요. 그래도 26% 오늘 보합선에서 상한가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선익 시스템 오늘 또 10몇 %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가장 안정되고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쪽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쓰는 리포트예요. 저는 사실은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할 줄을 몰라요. 주식밖에 할 줄은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한 달 동안 연구를 해서 이런 디자인 도안하고 증권사 리포트처럼 시황 또 테마 섹터 이런 걸 하고 이제 50주 오늘장 공락주에서 첫 번째 모아 데이터 안정적인 걸로 해드렸고 또 브리지텍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 움직이면 상한가를 칠 수 있는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바닥권에서 또 주도주를 눌린 목에 이렇게 하면 당일날 보시면 보합선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죠. 이런 것들 1,000만 원만 투자해도 얼마예요? 어제는 이건 이제 시간이 좀 충분치 않았는데 삼성 머스트스펙이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했죠. 오늘은 이제 브리지텍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모아 데이터는 여기서 근데 이건 다 국고처를 통해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오늘 또 단기적으로 찬스 와서 했는데 14%까지 올라가고 선익 시스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요 자리 이렇게 해서 이제 슈팅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셀바스 AI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200%, 300% 올라가는 종목을 심지어는 이제 투자자분들께는 여기서 말씀드렸다고요. 근데 강력한 랠리가 나왔고 지난주 방송에서도 주도주는 살아있다. 대마 불사다. 그래서 15,000원대에서 연할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 급등이 나왔고 눌림목을 주고 해서 총 130%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오시면 어떤 이런 종목 콕 집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좋은 것은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이 바닥권에서 제시를 해드렸고 상승 초기 종목을 제시드리면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가죠.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면서. 근데 강력하게 랠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주도주가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쭉 끌고 가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LNF. 근데 심장이 떨린대요.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3, 4천으로 1억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 속취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장은 조금씩 올 수 있다. 그렇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도 바닥에서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상승 초기에서 여러분들을 대기하고 있다고요. 자, 그것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빠르게, 가장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오늘 공개 방송도 잘 참여하시면 다음 주에 어려운 장이 되더라도 좋은 전략 얻어가시고 하면 좋은 흐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